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곧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흔들려서 좀 마음이 많이 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마음을 졸일 타이밍은 아니란 겁니다. 그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번에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수급과 공매도를 봐야 됩니다. 대형주니까요. 오늘 뉴스를 좀 스킵하고 볼게요. 또 똑같은 소식들만 들리고 있어서 볼 게 없습니다. 밴드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저항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는 갭 상승을 하는 거였는데 미국 증시가 따라주지 않았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빅스텝에 대한 우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에 붙이고 귀에 붙이고 하고 있어요. 일단 뭐 흐름이 그러니까 좀 저희가 양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0일 평균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갭 하락을 한다면 아마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갭 하락을 해서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죠.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라인, 이 저항선 라인에서 팔든 사든 결국에는 주식은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사면 누군가 판 겁니다. 내가 매수를 눌렀다는 건 누군가 저한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엔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손해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얌전히 산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뒤에 삼성전자 수급으로 볼 건데요. 결국에는 신용을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단기적으로 반등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다.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올라간 게 결국엔 신용 위주로 좀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도록 상승 추세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보일 거다. 예. 눈에 뻔히 보이는 약점들이 있는데 수급 주체들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리는 없겠죠. 자, 이제 매우 반등을 대비해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사뭇 다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해볼까요? 코스피는 지금 자, 저항선을 이 최근에 가장 먼 저항선 근처까지 못 갔습니다. 헬로 스윙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은 달라요. 예, 코스닥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강력한 저항선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하고 난 이후에 수피랑은 다르게 여기서 놀고 있죠. 매물대가 없는 지역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 급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코스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상 이슈로 테이퍼링, 긴축,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슈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성장주가 모여 있는 코스닥, 사실 우리나라 전부 다 성장주죠. 그 중에 또 성장주가 모여 있는 코스닥이 더 세다는 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락했을 때 수급 차이였죠. 예, 그때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 두 개의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은 현황은 이렇고요. 결국엔 케이스 1번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갭 하락을 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갭 하락을 하고 밀어올릴 확률이 높아졌다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 S&P랑 나스닥이 보합세죠. 나스닥은 좀 하락 중입니다. 0.5% 정도. 지금 빅스텝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라는 게 며칠 전 뉴스였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결국엔 빅스텝으로 눈치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예, 일단은 언론이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연준 우사록이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좀 약간 실망이었습니다. 연준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달러를 컨트롤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기관이 지금 약간 확실한 면을 보여줬다. 한 달을 미뤘잖아요, 결국엔. 5월부터는 뭐 빅스텝이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빅스텝으로 올렸어야 하는 건데 결국엔 또 다음 달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 하겠죠. 빅스텝 계속 우려먹겠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뉴스는 이렇게 뜨고 있어요. 트리플 악셀을 뚫었다. 분기 매출이 77조, 역대 최대다.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6만 8천 원 턱걸이했다. 언론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이 수급이었잖아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약자입니다. 예, 수급.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네이버 뉴스에 가서 뉴스를 보고 또는 뭐 저 같은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소식을 접하잖아요. 결국엔 정보의 맨 끝단에 있는 약자들이란 겁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포인트죠. 결국엔 주식시장에는 정보를 선점한 애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이죠. 걔들은 IR 리포트도 봤기 때문에 우리보다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역대급 최고 실적이 나왔다는 이 소식을 얘들은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걔들이 그렇게 산정하는 게 컨센서스죠. 그래서 얘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정보의 맨 끝단에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과 공매도, 특히 공매도죠. 예. 자, 그러면 삼성전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 요 황금색이 개인입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황금색 라인이 개인, 파란색 라인이 기관, 초록색 라인이 외인. 저는 이 프로토콜을 통일해서 항상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멈춰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회색이 신용입니다.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공매도 잔고, 좀 더 연한 파란색이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왜냐? 공매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차가 약간 선행하긴 하죠. 보시면 대차가 먼저 올라가고 공매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대차가 먼저 올라가고 공매도가 따라 올라가죠. 요런 좀 시간차는 있다.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주체는 팔고 있다는 거겠죠. 외국인 기관은 지금 한 4달째 팔고 있습니다. 4달째 팔고 있다. 최근에 뭐 더 크게 팔았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엔. 즉,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팔아서 저 나쁜 놈들 뭐 돌을 던져야 된다 하지만 매국노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관도 계속 팔고 있어요. 예,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어가는 게 기관도 있습니다. 굳이 뭐 외국인이라고 저 나쁜 놈들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신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게 신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라는 게 보여지죠. 신용은 뭐다? 예, 반드시 신용이 올라가면 반드시 급락이 옵니다. 신용이 올라가면 반드시 급락이 온다. 왜냐? 신용 물량은 오래 있을 물량이 아닙니다. 예, 오래 있을 물량이 아니에요. 신용을 쓰고 들어왔다는 건 멀리 가겠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리겠다. 분기 스윙 정도를 하겠다라는 물량이기 때문에 요런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줄 리가 없다. 예, 오히려 급락을 일으켜서 뭐 악재를 뿌리면 되겠죠. 언론에서. 외국인 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언론이잖아요. 걔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 났어. 야, 지금 인플레이션 난리야. 스태그플레이션 온대. 연준도 지금 이제 긴축을 한대. 삼성전자는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신저가야 얘들아 라고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고 있어요. 전 요거는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공매도라는 건 상승할 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매도가 급상승하는 지점이 있죠. 이때 뭐 코로나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직전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공매도를 엄청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상승하고 있죠. 사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왜냐면 예전에 이땐 공매도 금지 기간이라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 되게 단순한 거예요. 공매도는 상승할 때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단기간 흔들릴 우려가 높죠. 신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깔려있는 악재가 해소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는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고 저희 그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고요. 저는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9만 원대 하락했을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수익권에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인 만큼 비중을 좀 많이 태울 수 있었죠. 일단은 공매도 증가하고 있는 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신용 상승은 좀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급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짜 역대급 악재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건 호재라고 봅니다. 예, 호재라고 봅니다. 얘들이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무한대로 팔 수는 없어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잖아요.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바스킨 매매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다. 예, 나는 게 여겨지는 거죠. 언론 분위기는 호재입니다. 왜냐 악재만 뿌리고 있잖아요. 언론에 악재만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좀 차트를 볼까요? 여기서 자, 지금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하락 추세죠, 이거 하락 추세. 명백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트랩 스윙 발생했죠. 예, 급락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어요. 급락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거죠. 예. 수급 주체들이 의도하는 흐름입니다. 얘들아 하락 추세 돌파했어 라는 거 보여줬다가 급락을 불러오죠. 그럼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6만 원대고 6만 8천 원대죠. 여기서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때문이죠. 여기서 하락을 하면 6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6만 원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트랩 스윙 발생하고 6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6만 원 초반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세 가지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옆으로 기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시나리오를 다 언급하긴 했지만 굉장히 기술적 분석상 매우 위협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일단 하락 추세 힘이 틀림없고 추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트리거링 중에 호재로 보이는 것들이 공매도, 외국인 기관, 수급, 언론 분위기라는 겁니다. 즉 악재만 해소되면 현재 뭐 악재는 곧 해소될 거로 보여집니다. 영원히 끌고 갈 악재는 아니에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뭐 연준이 얘기했죠. 양적 긴축을 대폭 강화해도 올해 침체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 일단 뭐 패드 말을 다 믿을 건 없지만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우리가 외국 언론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예, 급락 시장 끝났다고 봅니다. 예, 최소 횡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환율이 아직 1220원대입니다. 1200원대죠. 증시 방향이 전환되면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정보 선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얘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환율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환율과 증시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보면 되겠죠. 예, 보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환율은 빨간색이에요. 정확히 예, 역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하락합니다. 예,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는 올라가요. 예, 똑같죠?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는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가 떨어지죠. 뭐가 닭다리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또 환율이 떨어질 때 증시가 올라가죠. 근데 증시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올라갑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요. 즉 환율이 떨어져야 증시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을 계속 봐야 돼요.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야겠죠. 여기 환율을 움직이는 건 외국인입니다. 채권도 팔리면서 부가 유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예, 같이 보면서 외국인이 지금 진짜 찐으로 팔고 나가는 건가, 아니면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40%에 육박하죠. 현진 시장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MSCI. 현진 시장 편입이 내년쯤 되니까 내년까지 좀 느긋하게 관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이대로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그렇고 수급상 그렇고 언론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책까지 보면 증시가 급락해서 망할 만한 흐름은 아직 아니다. 예. 코로나 급등으로 인한 그 증시 자체가 급등했잖아요. 급등으로 인한 좀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급등이 있으면 항상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전 지금이 기간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그냥 얹혀지는 거죠. 예, 습기다시로 보여진 일본 말을 하다니 예,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양념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리고 현대사료 제가 오늘 판다고